예, 몇 살부터 노인일까? 요새 꽃보다 할배라는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60대, 70대 이제도 뭐 젊은 층 못지않은 활력과 그렇죠. 아주 왕성함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대한노인회 예. 이제 좀 올리자 노인 네. 기준 65세는 너무 낮다. 이게 이제 보통 뭐 이게 참 전 높게 평가하는 게 대한노인회를 보통 이익 집단화, 개척 네. 연령별로 되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정부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데 좀 자발적으로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네네. 어떤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 왜냐면 요즘 뭐 조그마한 입법 하나 하려도 계층 간의 연령, 세대별로 막 갈등이 첨예하지 않습니까? 네. 첨예한데 대한노인이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본다면 저는 굉장히 정말 우리 어른들이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어떻게 보면 문제 기득권을 제기를 하셨다. 포기하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의 기득권을 다 그렇죠. 혜택을 포기하겠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걸 올리면 올라간 만큼 지하철 뭐 무임승차나 뭐 공원이나 뭐 복지 박물관 혜택? 그런 복지 혜택이 전혀 사라지는 거고 또 65세 이상 지금 기초연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 충격파가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노인에서 자발적으로 좀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거는 뭐 대승적 차원에서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노인의 나이를 올리는 것까지 그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게 네. 병행이 되지 않으면 나이만 올려서 복지 사각지대만 만들 우려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시긴 하지만 이 생각대로만 하고 일자리 창출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맞춰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게 만약에 70세로 올라가게 되면 기초연금 수령을 못 받는 분이 100만 명이고요. 예. 그 기초연금에다가 장기 요양보험까지 포함한 170만 명이 그 혜택을 못 받게 되고요. 네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흔히 공적연금 이야기하는 그 국민연금 포함하는 공적연금 해당 대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탈락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퇴직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세월이 완전히 가운데가 붕 뜨게 되는 예. 거예요. 이게 완전히 경제 빈곤 싱크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장기적으로 나이를 올려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노인 빈곤율이 지금 현재 49.6%를 그 OECD 국가 중에 최고인데 이건 상대적 빈곤율이고요. 절대 빈곤율은 지금 38%라서 사실 절대 빈곤율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아예 가난한 분들, 꼼짝달싹 못하는 분들이 38%인데 이렇게 높은 빈곤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이 받을 혜택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를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숙고와 또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정부도 좀 당황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때? 그렇습니다. 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좀 네. 당황하는 기색이 보입니다. 네. 그간의 대한노인회가 어쨌든 노인의 이익 단체이긴 한데 날을 많이 세웠었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네. 근데 대한노인회 스스로가 65세를 기준을 좀 올려야 된다고 발표를 하니까 정부도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전체 기준을 다 바꾸기보다는 좀 한 건 한 걸로 좀 가야 되는 게 좋지 않나. 이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일단은 지하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한 해 연간 1,300억. 연간 1,300억이고 네. 지금 양대 지하철 회사의 적자의 실은 이제 60% 정도가 이제 바로 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네. 무임승차 부분이기도 해서 이로부터 먼저 건드린다든가 아니면은 이건 두고 기초연금 부분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국립공원들의 그 입장 요금을 한번 한 67세로 옮긴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점진적으로 이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이걸 갑자기 모든 이제 입법화해서 65세라는 어르신을 70세로 기준을 바꾼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충격도 만만치가 않고 네.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한노인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일반 노인분들도 반발도 만만치 네.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노인 인구가 재정 예산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면 노인 인구 증가 추이 204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한 32%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면 정말 4명 중에 1명? 을 넘어서는 거죠. 네. 그렇죠. 세명 중에 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한 지난 명이네. 4월 달에 이제 15세 이상 된 유소년 인구보다 노인구가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 연령과 관련된 고령화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전국에 650만 정도의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을 지원할 사회적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65세라는 나이가 원래 19세기에 비스마르크가
네. 그때 처음에 이제 독일에서 노령연금 만들면서 처음 설정한 나이가 65세였으니까. 1910년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이게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상향은 돼야 되긴 하지만 그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부담만으로 느껴질 게 아니라 이 부담이라고 느껴지는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고통도 충분히 가만히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